조국 장관이 셀프 청문회인가 뭐 청문회 안 하니까 혼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파행적인 제가 이게 뭐 정치평론한 지 오래됐지만 이런 그게 처음 봤고요. 저는 김행 후보자요. 우리 광주 방송의 패널로 맹활약했잖아요. 여기에 초빙될 정도면 실력을 인정받았다 봐야죠. 패널로서 예. 이미 검증 끝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제가 보기에 진짜 저는 뭐 방송할 때 보면 옳은 말만 정말 이게 쏙쏙해요. 그래서 인기 패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흠잡을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여가부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그냥 없어질 부서입니다. 그냥 이게 좀 누가 한들 곧 없어질 부서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좀 통과시켜 주세요. 네. 아니 뭐 여기 댓글도 기사 1번지 출신인데 좀에 봐줍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아니 패널로서야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죠. 그리고 패널이 무슨 검증받고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은 국무위원이고요. 대한민국의 여성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관 여성가족부가 뭐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가족 정책은 안 합니까? 그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게 선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가뜩이나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인데 이 선거가 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5일날 인사청문회란 말이죠. 그러면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파행시키는 걸로 가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원래 6일날 하자고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일날 문체부 장관 그 청문회가 있으니까 같은 날 둘이 하면 좀 그러니까 6일날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5일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6일날은 금요일이라서 전부 지역에 내려가야 돼서 우리 사람이 없다. 6일날 못한다. 5일날 하자. 그래서 5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뭐 이런 방식으로 비토를 놓고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안 나오면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끌고 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자신 없으니까. 자신 있으면 나와서 본인 해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분하고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토론했는데 반론을 해주고 싶어도 반론 자료를 내놓지를 않아가지고 반론을 할 수가 없어서 민주당 주장을 그냥 억셉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패널들이 하고 있어요. 네. 문재영 부대변인. 근데 저가 지금 오늘 아침자로 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김행 의원 청문회는 김행 후보자. 김행 후보자님 청문회는 이제 다시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 바뀌었어요.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게 100% 사실은 알 수가 있다. 좀 첨언만 드리고 김행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여러 방송에서 패널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뭐 속된 말로 또 저희 진영 말고 우리 진보 진영에서 좀 적을 많이 만드셨죠. 좀 강성으로 발언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만 그만큼 또 저희 진영에 또 팬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한문 불살라서 방송에서 이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애국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진영에서는 인기가 있는 그런 또 역량은 어떻게 보면 검증받은 그런 또 패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위키트리가 사실 전 조금 청문회에서 주요 요소라고 보는 것이 위키트리 자체가 약간의 뉴미디어 성격의 언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이 직접 그 뉴스를 재생산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내용 중에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김행 후보자가 여가부의 장관이 되시려면 꼭 제대로 소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꼭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잘 소명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우리 조 변호사. 지금 그 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적 적합성에 관한 문제고 예.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건 이분은 도덕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위키트리 관련해 가지고 그 위키트리 주식이 이분이 이른바 차명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가치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다시 돌려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로 되돌아와요. 근데 돌려받은 게 결국에는 매매가하고 똑같아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식 파킹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러면 주식을 매각했어야만 했냐?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예요.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유했던 건 이른바 뉴미디어 언론사고요. 언론사와 대변인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정리했어야 마땅한데 이거를 사실상 제3자 명의로 둔 상태에서 나중에 그 명예를 다시 회복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본인의 진정한 의도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막대한 예를 들면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을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시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도덕성의 문제가 이걸 해명하는 과정이에요. 해명하는 과정이 계속 사실관계가 틀려요. 이분이 정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문제가 됐으면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게 누구한테 줬었다. 근데 그 주식 넘어간 지분이 수가 달라요. 또 대상자도 바뀌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분은 그러면 정책 운영할 때 계속해서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말을 바꿔갈 겁니까? 만약에 정책을 담당하는 그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이든 아니면 정무든 방향에 있어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떤 정책을 믿고 그에 맞춰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생활상 방향을 잡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격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언행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장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시려고 그럽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서 변호사님 20초만. 그러니까 주식의 파킹 논란 이 부분에 철저한 검증은 해봐야 된다. 본인은 또 이게 소명하기 때문에 이래 봅니다.